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 김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김솔희입니다. 어제 이거 유튜브 촬영한다고 해서 잘 못 자지 않았어? 어제 너무 잠이 안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딱 한 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잤어요. 참았구나. 마시면은 얼굴이 다음날 부어가지고 그보다는 그냥 좀 덜 자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잤어요. 김희진 선생님. 저는 일하다가 눕긴 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긴장돼서는 아니고 이렇게 밤에 저는 이제 마무리 일을 조금 하거든요. 항상 밤에 좀 잘 돼서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누우려고 막상 누우면 안 돼서 핸드폰 좀 보고 그러다가 잤어요. 맞아. 나도 항상 그걸 느끼는 것 같아. 우리가 왜 수면위생 교육할 때 잠자기 3시간 전에 운동은 다 마무리하라고 하잖아. 약간 활성화돼 있어서 각성 상태가 유지돼서 잠 안 온다고. 근데 사실 일도 똑같은 것 같아. 약간 각성 상태가 된 상태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뭐 수면제를 보다 와인이 낫지 않나요? 뭐 술 한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술은 굉장히 불완전한 수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공 이론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공이론이요? 그거는 이제 고무공 같은 거를 이렇게 눌러놨다가 손을 떼면 튕겨 오르잖아. 근데 이제 마치 술을 마시면 초반에는 이렇게 공을 누르는 것처럼 좀 안정되고 진정되고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이게 약간 손을 떼면 공이 튀어오르듯이 오히려 딱 술이 깰 때 같이 각성 상태가 되면서 더 빨리 깨고 아침에 두근두근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수면제를 어떤 경우에 처방받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거를 사실은 잘 알려드리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외래에서? 사실 불면증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2차성 불면증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병이 있는 예를 들면 우울증, 뭐 조울증 아니면 다른 뭐 인지기능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불면증도 있고 이럴 때는 사실 그런 근본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위주가 돼야겠죠. 약물 치료랑 면담 치료 이런 게 되는데 사실 1차성 불면증이라고 해서 단순 불면증인 경우에는 수면위생 교육이나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1차성 불면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항상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술, 담배, 커피는 오후 시간에는 되도록 멀리 하는 거, 그리고 또 너무 격렬한 운동은 자기 직전에는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는 곳은 그냥 자는 곳으로 쓰는 거. 그 정도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해줘요. 낮잠을 주무시면서 뭐 밤에 못 잔다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맞아요. 정말 많고 그리고 뭐 TV 틀어놓고 계속 시끌시끌한 환경에서 주무신다는 분도 있고 그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주무신다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 술도 그날은 조금 그래도 뭐 일찍 일어나더라도 잘 수는 있지만 다음 날 술 안 마시면 이제 그게 또 반동성으로 불면증이 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걸 제일 먼저 해드리지. 저 보니까 수면위생교육 이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되게 자기 전에 씻는 건가 이런 거 봤어요. 그게 뭐 진짜 쓰는 인터넷에서 맞아, 맞아. 봤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흔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도 좀 진짜 설명을 해야 돼요. 수면위생교육이라고 하면 자기 전에 이제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술, 그다음에 커피, 뭐 운동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방 안에 뭐 그 빛이나 그다음에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수면 위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많아. 전날 못 잤으니까 난 오늘 낮에 이 잠을 보충해야 보충. 된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설명 항상 드리지. 이 낮잠은 어제 밤잠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잘 잠을 당겨 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악순환을 깨야 된다고 그런 부분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 수면 위생 교육을 이렇게 다 설명은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설사 밤에 못 잤다고 해도 그날은 못 잤지만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똑같이 생활하면 조금 피곤해도 생활하면 다음 날은 잘 잘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루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밤에 억지로 잠을 청해서 일찍 자긴 어렵지만 일어나는 거는 어쨌든 알람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 일어날 수는 있으니까 일어난 다음에 다시 잠 안 자고 하루를 충분히 버티면 그날은 좀 더 일찍 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거를 사실은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그래도 이 수면 패턴을 좀 잡을 수가 있지.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의 차이 이런 것도 엄청 질문 많이 듣지. 이제 정신과에서는 수면제랑 수면 유도제를 딱히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도 교과서 보면은 뭐 수면 네. 유도제, 수면제 나누진 않잖아 사실.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개념은 약국에서 팔면 맞아. 수면 유도제, 이제 병원 처방은 수면제 이런 식으로 좀 네. 구분을 하시더라고. 수면제는 약간 독하고 수면 유도제는 좀 순하고 이렇게 맞아. 완전 수면제는 아닌 약간 그런 음. 느낌으로 생각을 맞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수면제는 수면 유도랑 그다음에 수면 유지 둘 다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약에 따라서 이제 수면 유도하는 그런 약은 이제 인면의 불면증, 인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쓰는 거고 수면 유지 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작용 시간이 긴 약들은 이제 중간에 자꾸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 안 오는 분들한테 처방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수면 유도제랑 수면제 이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게 수면제는 독해서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맞아.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 걱정 진짜 많이 많아요. 들어요, 진짜. 맞아. 실제로 이렇게 수면제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진짜 치매 걸리는 게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논문들 굉장히 많이 네, 찾아보잖아 사실. 네. 계속 업데이트되는 최신 논문들도 항상 찾아보고. 근데 최근에 계속 논문들 우리 리딩도 하고 했지만 네. 사실 대부분의 논문은 그런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그 환자들이 보고하는 일시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보통 해주세요? 뭐 그냥 아니라고만 하면 이제 막 그냥 부인하는 게 되니까 실제로 경험한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약 기운이 있을 때 그 약 기운이 있는 동안에 지장을 주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리지. 사실 환자들이 걱정하는 건 그 당일의 건망증이 아니고 이게 누적돼서 나중에 치매로 가느냐 사실은 그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직장인들이 실수를 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해지는 그 약의 효과가 뭐 하루든 뭐 몇 시간이든 간다면 그거는 조정해줘야지. 다른 약으로 바꿔드리고 방광기가 짧은 약으로 바꿔드리고. 그래서 이런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냐 아니냐 이런 연구들은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많이 될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뭐 공존 질환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도 의사로서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최신 지견을 따라가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도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수면 위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강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수면제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못 자는 게 그만큼 힘들고 진짜 막 밤에 또 못 잘까 봐 걱정된다고 막 그런 분들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되고 근데 또 수면제를 먹자니 걱정되고 그런 거에 산물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건 알코올은 치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치? 맞아. 음. 수면제에 대해서 치매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알코올은 알코올이 더 딱 치매를 일으킨다고 확실하게 그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킨다고 돼 있는 물질이니까. 맞아.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이제 신경 독성 물질인데 술의 대사산물이 그거니까 뇌세포를 파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 그렇지. 그게 이제 흡수가 잘 안 돼서 우리 몸에서 그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뇌세포에서 이런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들을 떨어뜨리는 그게 이제 치매의 어떤 발생 기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술을 먹는 것보다는 수면제를 먹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를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 오늘 진짜 저희가 그래도 외래에서 충분하게 전달을 못했다고 생각했던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이 수면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 병원을 잘 못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누구보다도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이나 내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가장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쉽게 그냥 아무 수면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약물적인 치료로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가장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선택해서 필요한 만큼만 처방을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선 상담을 받으시고 향후 치료 방향을 충분히 서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있는 거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야망이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